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만 자신을 확인하고 있는가? 칼융 명언은 늘 우리를 정곡으로 찌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이 말은 삶의 뿌리를 흔드는 선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미루면서 타인을 먼저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마치 자신을 외면하고도 사랑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처럼. 그러나 칼융 명언은 거짓 없는 경고로 다가온다. 당신이 거울을 볼 때 그 안에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를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부족하고 모자라다고만 느끼는가?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을 냉혹하게만 유지한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타인을 통해 완전해지려 한다. 하지만 그 길은 무너진 다리와도 같다. 결국은 허공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칼융 명언을 떠올려보라.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언제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타인의 인정에 기대는 순간 사랑은 이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한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가? 혹은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 불편함은 아직 우리가 직면하지 않은 그림자의 신호다.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언제나 중요한 상징이다. 칼융 명언 역시 그림자와 자아 사이의 갈등을 파헤친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정하지 못하면 억압이 되고 억압은 타인을 향한 갈망으로 뒤틀린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누군가를 강렬히 사랑했지만 결국에는 상대에게 집착하고 불안해지고 상처만 남았던 순간. 그것은 상대가 문제라기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칼융 명언은 이를 명확히 알려준다.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한다. 스스로의 내면을 끌어안고 부족함까지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게 진심을 내어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적 이론이 아니라 삶의 법칙이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 타인의 사랑이 없으면 공허해지지는 않는가? 혹시 누군가 떠날까봐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하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오히려 이타심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칼융 명언은 바로 그 역설을 꿰뚫고 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늘 갈급하다. 늘 채워지지 않는다. 타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고 더 많은 애정을 갈망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유롭다. 그는 타인의 사랑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는 이미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순수하게 사랑을 줄 수 있다. 칼융 명언이 말하는 사랑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며 위로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자기 수용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존엄을 발견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대신해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 답은 언제나 명확하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사랑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한다. 그래서 칼융 명언은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강렬한 요청을 남긴다.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 질문하라.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외부의 사랑으로만 숨 쉬려 하는가?
이제부터 우리는 이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 것이다. 왜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기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 길은 당신의 시각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결국 당신 자신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의문은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숨겨진 내면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라.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는 당신이 놓치고 있던 진짜 이유를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모든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 것이다. 사랑이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 가장 불편하기 때문이다. 상처를 들여다보는 순간 아픔이 되살아나고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불안이 더 커질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부에서 해답을 찾는다. 관계 속에서 채워지기를 원하고 성취 속에서 인정받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끝내 흘러가 버린다. 칼융 명언은 이 단순하지만 냉혹한 사실을 드러낸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은 모든 관계의 뿌리가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진실이다. 자기 사랑을 피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어릴 적부터 주입된 조건부 인정 비교와 평가 속에서 길러진 자아, 그리고 실패하면 가치가 사라진다는 두려움. 이것이 자기 사랑을 가로막는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겸손이다. 자기 사랑은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족함과 상처까지 존중하는 것이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사랑받고 있음에도 늘 의심이 들었던 순간, 상대가 조금만 무심해도 버려질까 두려웠던 순간, 그 불안은 상대에게 있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 부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칼융 명언이 말하는 진실은 여기에 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믿을 수 없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불신한다. 결국 스스로 관계를 무너뜨린다. 자기 사랑이 결핍된 사람은 늘 갈급하다. 상대가 자신을 채워주기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거나 절망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다. 의존은 결국 관계를 파괴한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유롭다. 타인의 사랑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충만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랑한다. 그는 상대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조건이 아니라 선물로 준다. 칼융 명언이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타인에게서 구하지만 사실 사랑은 자기 자신에서만 시작된다. 그 사실을 외면하면 사랑은 늘 불안하다. 자기 사랑은 자기 수용과 연결된다. 나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가치 있다. 나는 상처가 있지만 여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 선언이 내면을 변화시킨다. 그 순간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 그러나 자기 수용은 쉽지 않다. 우리는 늘 더 잘해야 한다고 배워왔고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힘이다. 칼융 명언은 이 역설을 드러낸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두려움으로 뒤틀린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은 자유와 기쁨으로 바뀐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무시하며 타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 사랑의 부재다. 그 부재가 결국 모든 불안을 만든다. 자기 사랑은 매일의 선택이다.
오늘 하루 스스로를 존중했는가? 오늘 하루 스스로를 비난했는가? 그 작은 선택이 모여 당신의 사랑의 질을 결정한다. 칼융 명언은 우리에게 질문한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타인의 눈빛 속에서만 사랑을 확인하는가?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결핍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 사랑은 충만해서 흘러나온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넘쳐 흐른다. 그 차이가 관계 전체를 바꾼다. 이제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사랑을 꿈꾼다면 자기 자신부터 끌어안아야 한다. 내 안의 상처와 그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용기 없이는 어떤 사랑도 안전하지 않다. 칼융 명언은 바로 이 진실을 꿰뚫는다. 자기를 사랑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의존이 아니다. 사랑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그때 사랑은 자유와 충만으로 흐른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아직 우리는 자기 사랑을 피하게 만드는 더 깊은 구조를 마주하지 않았다. 그 구조는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사랑을 왜곡시킨다. 이제 우리는 그 무의식의 힘을 탐구해야 한다. 그 힘을 직면할 때 비로소 자기 사랑은 뿌리 내린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진짜로 변모한다. 그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당신은 이제 문턱에 서 있다. 다음에 드러날 이야기는 당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본질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사랑이 충만해서 흘러나온다는 진실을 이해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린다. 왜냐하면 무의식 속 깊은 패턴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패턴은 오랫동안 반복된 습관이 되어 자기 사랑을 가로막는다. 칼융 명언은 이 지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말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을 외면한다.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고 약점을 감추며 결핍을 덮어버리려 한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칼융 명언은 무의식에 억눌린 것들이 결국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것이 자기 사랑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 관계 속에서 반복된다. 투사의 형태로 나타나며 사랑을 왜곡한다. 투사란 무엇인가? 내 안의 불안을 상대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다. 내 안의 결핍을 상대가 채워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랑은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 된다. 관계는 점점 무거워진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상대가 조금만 다른 행동을 해도 분노가 치밀었던 순간. 그 분노는 사실 상대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그림자가 반응한 것이었다. 칼융 명언은 이 진실을 꿰뚫는다. 자기 사랑은 그림자를 수용하는 과정이다. 내 안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용기. 그림자까지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수용. 그때 비로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깊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잘못 이해한다. 그것은 완벽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 사랑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서 시작된다. 그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순간 완전함에 가까워진다. 칼융 명언이 힘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를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결코 진실해질 수 없다고. 자기 사랑은 자기 대화에서 시작된다. 나는 늘 어떤 말을 나 자신에게 건네고 있는가? 칭찬인가, 비난인가? 격려인가, 자책인가? 그 언어가 내 마음의 뿌리를 결정한다.
자기 사랑은 자기 돌봄으로 이어진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고 삶의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수용이다. 나는 나의 상처를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그림자를 직면할 용기가 있는가? 그 대답에 따라 사랑의 깊이가 달라진다. 칼 융 병어는 이 과정을 강조한다.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면 타인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관계는 갈등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자기 수용이 깊은 사람은 타인의 약점조차 품을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자기 부정을 반복하며 불안을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사랑으로 들어서고 있는가? 그 선택이 당신의 사랑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이 삶 전체를 결정할 것이다. 칼 융 명언은 단호하다.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한다. 내 안이 충만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주는 사랑도 불안정하다. 이것이 사랑의 법칙이다. 사랑은 결코 결핍에서 나오지 않는다. 사랑은 오직 충만해서 흘러나온다. 그 충만을 만드는 힘이 자기 사랑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랑은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자기 사랑을 가로막는 힘은 여전히 강하다. 그것은 오랫동안 길러진 무의식의 패턴이다. 비교 평가, 조건부 인정. 이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흔들린다. 이제 필요한 것은 훈련이다. 매일의 작은 선택을 통해 나는 나를 존중하겠다고 선언하는 훈련. 나는 불완전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훈련. 이 훈련이 내면을 바꾼다. 칼 융 명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묻는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타인의 눈빛에 의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그 질문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사랑은 자유가 된다. 그때 비로소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 조건 없이 두려움 없이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작이다. 자기 사랑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더 깊이 탐구해야 한다. 그 길은 단순히 마음의 다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원칙이다. 그리고 그 원칙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사랑을 완전히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다. 더 이상 집착이 아니라 자유다. 이제 우리는 그 원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당신은 이제 표면을 넘어섰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사랑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그 길 위에서 새로운 해답이 드러난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폭발이 아니다. 사랑은 매일의 습관이며 끊임없이 선택되는 삶의 태도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칼 융 명언은 우리에게 그 뿌리를 분명히 가리킨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관통하는 철칙이다. 사랑을 원한다면 자기 자신부터 존중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자기 대화다. 나는 스스로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격려인가 비난인가? 자기 사랑은 내게 건네는 말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그치며 살아간다. 왜 더 잘하지 못했어? 왜 또 실패했어? 너는 늘 부족해. 이 말들이 무의식을 갉아먹는다. 칼 융 명언은 이를 경고한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불신은 그대로 타인에게 투사된다. 그래서 사랑은 구속과 두려움으로 변한다. 그러나 자기 대화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가치 있다. 나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단순한 문장이 내면을 바꾼다.
그 순간 자기 사랑은 뿌리내리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자기 돌봄이다. 자기 사랑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된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고 삶의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냈는가? 언제 마지막으로 깊게 쉬었는가?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나를 위로했는가? 이 작은 실천이 자기 사랑의 증거다. 칼융 명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운다. 세 번째는 자기 수용이다. 내 안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일.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이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 수용 없이는 사랑은 불가능하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상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관계는 갈등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자기 수용이 깊은 사람은 타인의 불완전함조차 품을 수 있다. 칼융 명언은 이 지점을 꿰뚫는다.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사랑은 불신으로 가득 찬다. 그러나 자기를 수용하면 사랑은 자유와 신뢰로 피어난다. 네 번째는 자기 경계다. 자기 사랑은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분명하게 아니요 라고 말한다. 이것이 진짜 존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두려워한다. 사랑을 잃을까봐, 관계가 무너질까봐 늘 스스로를 희생한다. 그러나 자기 희생은 오래가지 않는다. 칼융 명언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희생은 언젠가 원망으로 변한다고. 자기 사랑은 경계를 세우는 용기다. 그 용기가 있을 때 사랑은 건강해진다. 이 네 가지 자기 대화, 자기 돌봄, 자기 수용, 자기 경계, 이것이 자기 사랑의 기초다. 이 기초 위에서만 사랑은 안전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늘 흔들린다. 그리고 결국 상처로 끝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의 대답이 당신의 관계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관계가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칼융 명언은 단순하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한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랑도 안전할 수 없다. 자기 사랑은 결코 이기심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이타심이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나는 타인에게 자유롭게 사랑을 줄 수 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순수한 흐름이다.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은 늘 결핍 속에서 산다. 더 많은 애정을 요구하고 더 많은 인정을 갈망한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 관계는 무너진다. 반대로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충만하다. 그는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는 이미 자기 안에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더 순수하게 사랑을 준다. 이것이 칼융 명언의 힘이다. 자기 사랑은 매일의 선택이다. 오늘 나는 나를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비난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 삶과 사랑의 방향을 바꾼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자기 사랑을 알게 되었어도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다. 왜냐하면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이다. 환경, 상황, 타인의 시선이 언제든 바뀐다. 이 흔들림 속에서 자기 사랑은 시험받는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한다. 나는 여전히 나를 존중할 것인가? 나는 여전히 나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흔들림 속에서 무너질 것인가? 칼융 명언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 사랑은 완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난다. 자기 사랑은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품는 힘이다. 그 힘이 있을 때만 사랑은 진짜가 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 스스로를 존중하겠는가?
스스로를 수용하겠는가? 스스로에게 건강한 경계를 세우겠는가? 그 선택이 당신의 사랑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남은 질문이 있다. 왜 사람들은 알면서도 자기 사랑을 피하는가? 왜 여전히 자기 부정을 반복하는가? 그 뿌리에는 무의식의 두려움이 있다. 이제 우리는 그 두려움의 정체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랑은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곳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이 4가지 기초 위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보았다. 자기 대화, 자기 돌봄, 자기 수용, 그리고 자기 경계.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다. 왜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한 진실을 알면서도 자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바로 그 뿌리에는 무의식 깊숙한 두려움이 자리한다. 칼융 명언은 이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으면 사랑은 결코 진실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선언은 두려움을 직면해야 한다는 요청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자란다. 어릴 적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실패로 인해 무너졌던 순간 누군가의 차가운 말이 남긴 흉터. 이 기억들은 무의식에 남아 자기 자신을 향한 두려움으로 변한다. 그 두려움은 이런 목소리로 속삭인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결국 버림받을 거야. 이 목소리가 자기 사랑을 가로막는다.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외면하려 한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성취를 쌓고 더 완벽해지려 애쓴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칼융 명언은 이 역설을 꿰뚫는다. 무의식을 억누르면 그것은 더 강하게 돌아온다고. 자기 사랑을 가로막는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억압할수록 커지고 숨길수록 삶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억누름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직면이다. 나는 버려질까 두렵다. 나는 부족하다 느낀다. 나는 여전히 상처투성이다. 이 고백은 약점이 아니라 힘이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칼융 명언은 자기 그림자를 직면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했다. 자기 사랑은 그림자를 껴안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 용기가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을 만든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가?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안했던 순간, 상대가 떠날까봐 잠 못 이루던 밤. 사실 그 불안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였다. 칼융 명언은 이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믿음의 부재가 결국 사랑을 무너뜨린다. 자기 사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자기 사랑은 교만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행위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겸손이다. 칼융 명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자기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조건이자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전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흔들린다. 이제 우리는 자기 사랑을 막는 무의식의 두려움을 해체해야 한다. 그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용기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인식하는 것이다.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라고 말하는 순간 두려움은 빛 속에 드러난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도 나의 일부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두렵지만 괜찮아. 이 태도가 자기 사랑의 씨앗을 심는다. 세 번째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행동이다. 나는 불안해도 관계를 선택한다. 나는 상처가 있어도 나를 존중한다. 나는 흔들려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행동이 두려움을 무너뜨린다.
칼륨 명언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사랑은 완벽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랑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껴안을 때 시작된다. 이것이 자기 사랑의 진짜 얼굴이다. 그 얼굴을 마주할 때 사랑은 변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두려움을 안고 있는가? 버려질까봐 두려운가? 실패할까봐 두려운가? 아니면 불완전한 자신을 드러낼까 두려운가? 그 두려움이 바로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다. 그러나 그 벽은 넘을 수 있다. 넘는 방법은 단순하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그 순간 벽은 문으로 바뀐다. 자기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끌어안는 힘이다. 그 힘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된다. 칼융 명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진실은 여기 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랑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우리는 자기 사랑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보았다. 그것은 무의식 속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직면할 때 사랑은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관계는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상처받은 자아와 진정한 자아의 충돌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 갈등이 자기 사랑을 흔들고 사랑을 불안으로 바꾸는 근원이다. 그 충돌을 이해하는 순간 새로운 해방이 열린다. 그리고 그 순간 칼융 명언의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드러난다. 사랑은 결코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가장 큰 혁명이라는 의미가 두려움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언제나 두 개의 자아가 보인다. 하나는 상처받은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자아다. 이 두 자아는 늘 충돌하며 우리의 내면을 흔든다. 칼융 명언은 바로 이 갈등을 직면해야 한다고 말한다. 상처받은 자아는 과거의 경험으로 만들어진다. 버림받았던 기억,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 실패로 인해 생긴 좌절감, 그 모든 것이 상처받은 자아를 형성한다. 이 자아는 늘 속삭인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결국 실패할 거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목소리가 자기 사랑을 가로막는다. 반면 진정한 자아는 다르다. 그 자아는 외부의 인정이 없어도 충만하다.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넘어져도 무너지지 않고 버림받아도 스스로를 존중한다. 칼융 명언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느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가? 상처받은 자아인가? 진정한 자아인가? 그 대답은 당신의 사랑의 방식에서 드러난다. 상처받은 자아로 사랑할 때 관계는 불안해진다. 조금의 무관심에도 흔들리고 조금의 다름에도 배신처럼 느껴진다. 결국 사랑은 집착과 두려움으로 뒤틀린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로 사랑할 때 관계는 자유로워진다. 상대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나의 불완전함도 숨기지 않는다. 그때 사랑은 신뢰 위에 세워진다. 칼융 명언이 강조하는 것은 화해다. 상처받은 자아를 억압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억압하면 그림자는 더 강하게 돌아온다. 자기 사랑은 상처받은 자아와의 화해에서 시작된다. 나는 너를 부정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선언이 내면의 균형을 만든다. 자기 사랑은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다. 그 용기가 있을 때만 상처는 힘으로 변한다. 그리고 사랑은 진짜가 된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약점을 드러냈는데도 버려지지 않았던 순간,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졌던 순간, 그것이 바로 상처를 인정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다. 사랑은 완벽에서가 아니라 진실에서 시작된다. 칼융 명언은 이 진실을 반복해 일깨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랑은 언제나 불안정하다. 상처받은 자아가 사랑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아가 깨어날 때 사랑은 자유롭다.
상처받은 자아와 진정한 자아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우리는 누구나 두 자아를 동시에 안고 살아간다. 자기 사랑은 그 둘을 연결하는 다리다. 다리를 놓지 않으면 충돌은 계속된다. 그러나 다리를 세우면 화해가 이루어진다. 칼융 명언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사랑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시작된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타인도 미워하게 된다. 내가 나를 수용하면 타인도 수용할 수 있다. 자기 사랑은 결국 자기 통합이다. 상처받은 자아와 진정한 자아가 하나 되는 순간 내면은 안정된다. 그 안정감이 사랑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칼융 명언은 지금도 울림을 준다. 사람들은 흔히 강해지려 한다. 그러나 진짜 강함은 약점을 인정하는 데서 온다.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상처를 직면하며 그것까지 껴안는 것에서 온다. 자기 사랑은 회피가 아니다. 자기 사랑은 직면이다.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사랑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아와 살아가고 있는가? 상처받은 자아의 목소리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자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선택은 단순한 내면의 문제가 아니다. 그 선택이 사랑의 운명을 결정한다. 칼융 명언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사랑은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난다. 상처받은 자아를 부정하지 말고 그 자아와 손잡아야 한다. 그 순간 진정한 자아가 빛난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 자기 사랑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자기 사랑은 나를 껴안는 것이다. 그 껴안음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화해 속에서 사랑은 깊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자기 사랑을 알게 되었어도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든다. 환경과 상황 타인의 시선은 언제든 변한다. 이 흔들림 속에서 자기 사랑은 시험받는다. 다음 단계는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 사랑을 지켜내는 힘이다. 그 힘이 없으면 다시 상처받은 자아가 지배한다. 그 힘이 있으면 진정한 자아가 중심을 잡는다. 칼융 명언은 이 힘을 가리킨다. 사랑은 충만해서 흘러나오는 내적 힘이라고. 당신은 이제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다시 두려움 속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 선택이 관계를 바꾸고 삶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자기 사랑을 지켜내는 힘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깨닫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된다. 그곳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다.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 사랑을 지켜내는 힘은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다. 그 힘이 없다면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고 타인의 시선에도 흔들리며 상황이 변할 때마다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칼융 명언은 이 점을 분명히 일깨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관계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은 일상 선택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된다. 자기 사랑은 곧 삶의 방향을 지켜내는 힘이다. 자기 사랑을 지키는 첫 번째 길은 자기 인식이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어떤 욕구에 끌려가는가? 이 질문을 잊지 않는 것이 곧 자기 사랑이다. 많은 이들이 자기 인식을 피한다. 불안을 느끼면 바로 외부에서 해답을 찾는다. 사람 성취 인정 속에서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불안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자기 인식뿐이다. 내 안을 직면할 때만 불안은 힘을 잃는다. 칼융 명언은 우리에게 무의식을 보라고 말한다. 무의식을 모른 채로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든 각본에 따라 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자기 인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자기 사랑을 지키는 두 번째 길은 자기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다. 세상은 늘 더 빨리,
더 많이, 더 완벽하게를 요구한다. 그러나 자기 사랑은 그 요구를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멈출 수 있어야 하고 쉴 수 있어야 하며 호흡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괜찮아, 지금 이대로 충분해. 이 단순한 한마디가 내면의 안정을 만든다. 칼융 명언은 바로 이 지점을 일깨운다. 사랑은 충만에서 나오며 충만은 자기 리듬을 존중할 때만 가능하다. 세 번째 길은 관계 속 균형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준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버린다. 그러나 자기 사랑 없는 희생은 결국 원망으로 변한다. 나는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지켜줘야 한다. 사랑은 균형 위에서 자란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상대의 사랑도 존중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무시하면 결국 상대에게도 불만을 품게 된다. 칼융 명언이 강조하는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을 채우려는 집착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구속이다. 네 번째 길은 자기 표현이다. 마음을 숨기지 않고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진실하게 드러내는 용기. 이것이 자기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다. 많은 이들이 갈등을 피하려 침묵한다. 그러나 침묵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쌓이고 쌓여 폭발한다. 칼융 명언은 우리에게 정직함을 가르친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관계도 존중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자기 사랑을 지키는 다섯 번째 길은 자기 성장이다. 사랑은 정체된 곳에서 머물지 않는다. 배움 경험, 도전 속에서 자란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 늘 배우고 깨닫고 확장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키우고 있는가? 책을 읽고 있는가? 깊이 사색하는가? 혹은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가? 이 성장들이 모여 자기 사랑의 뿌리를 깊게 한다. 칼융 명언은 말한다. 사랑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화는 자기 자신에서 시작된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을 끝없이 확장시킬 수 있다. 자기 사랑을 지키는 여섯 번째 길은 자기 용서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실수에 묶여 자신을 미워한다. 그 미움이 관계를 병들게 한다. 칼융 명언은 자기 수용을 통해 자유로워지라고 말한다. 자기 용서는 자기 사랑의 완성이다. 나는 잘못했지만 여전히 가치 있다. 나는 실수했지만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 이 고백이 내면의 평화를 만든다. 그리고 그 평화가 사랑을 깊게 한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 자기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힘이다. 그 힘은 인식, 리듬, 균형, 표현, 성장, 용서 속에서 자란다. 칼융 명언은 이 힘을 일깨운다.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상황이 바뀌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이 달라져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다. 그 힘이 관계를 지키고 삶을 충만하게 한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는가? 자기 사랑을 지키는 힘을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고 있는가? 그 선택이 삶을 바꿀 것이다. 그 선택이 사랑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자기 사랑을 지키는 힘조차 때로는 흔들린다.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오래된 두려움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을 직면할 때 사랑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두려움을 껴안는 순간 자기 사랑은 완전히 다른 힘으로 변한다. 그 힘은 단지 관계를 지키는 것을 넘어 삶 전체를 해방으로 이끈다. 자기 사랑을 지키는 힘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바로 무의식 깊숙이 숨어있는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지배해왔고 사랑조차 왜곡시키며 삶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칼융 명언은 이 두려움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흔들린다고 말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두려움을 껴안아야 한다는 요청이다. 두려움은 형태를 바꾸며 나타난다.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불완전한 자신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자기 사랑을 가로막는다. 많은 이들이 이 두려움을 숨기려 한다. 더 완벽해지려 애쓰고 더 많은 성취를 쌓고 더 큰 사랑을 받으려 한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칼융 명언은 이 역설을 정확히 짚는다. 억눌린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돌아온다. 자기 사랑이 흔들릴 때마다 그 두려움은 관계를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억눌림이 아니라 직면이다. 나는 두렵다고 고백해야 한다. 나는 상처투성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괜찮다고 말해야 한다. 이 고백이 자기 사랑의 시작이다. 자기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끌어안는 힘이다. 나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괜찮아.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충분해. 이 선언이 내면을 바꾸고 관계를 바꾼다. 칼융 명언은 사랑의 본질을 보여준다. 사랑은 완벽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랑은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시작된다. 그리고 그 인정이야말로 자기 사랑의 핵심이다. 그 속에서만 진짜 사랑이 자라난다. 당신은 혹시 불완전한 자신을 드러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순간 오히려 더 깊이 연결된 적이 있는가? 그 경험은 사랑의 본질을 증명한다. 가면 뒤가 아니라 진실한 모습에서 사랑은 피어난다. 하지만 자기 사랑 없는 사람은 반대로 행동한다. 두려움을 감추고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 한다. 그런 사랑은 언젠가 무너진다. 왜냐하면 가면 뒤의 자신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칼융 명언은 이 사실을 단호히 말한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두려움과 집착으로 변한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은 자유와 신뢰로 자라난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자기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 두려움까지 껴안는 용기다. 그 용기가 있을 때 사랑은 자유롭다. 그리고 관계는 안전하다. 당신은 지금 어떤 두려움을 안고 있는가?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인가?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인가? 아니면 불완전한 자신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인가? 그 두려움이 바로 자기 사랑의 문이다. 칼융 명언은 우리를 문 앞에 세운다. 문을 피하지 말고 열라고 말한다. 그 문 너머에는 더 깊은 자유가 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구속이 없다. 자기 사랑은 결국 해방이다. 내 안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며 조건부 인정에서 해방된다. 그 해방이 있을 때 사랑은 순수해진다. 칼융 명언이 주는 울림은 단순하다.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지배한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면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그 순간 사랑은 새로운 얼굴을 드러낸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미워하겠는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껴안겠는가? 그 선택이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 선택이 사랑의 본질을 바꾼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본다. 자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다. 매일의 선택이며 끊임없는 실천이다. 그 실천 속에서 두려움은 점점 작아진다. 칼융 명언은 다시 우리에게 질문한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타인의 눈빛에 기대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그 질문이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껴안는 자기 사랑은 삶 전체를 바꾼다.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이 바뀌고 관계에서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새롭게 열린다. 이 변화가 진짜 사랑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기 사랑은 관계를 넘어서 삶 전체의 철학이 된다. 그 철학은 인간 존재의 근본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진실을 마주한다. 사랑은 단순히 관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진실을, 그리고 그 순간 칼융 명언은 또 다른 깊은 울림을 남긴다. 사랑은 나를 존중하는 순간 피어나고 그 사랑은 세상 전체로 확장된다는 울림이다. 이제 우리는 그 확장의 길로 들어가야 한다. 사랑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깨달음은 결국 삶 전체를 새롭게 비춘다. 관계를 넘어서 일상과 일, 그리고 인간 존재의 뿌리까지도 변하게 만든다. 칼융 명언은 단호하게 말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꿰뚫는 원리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지탱하는 기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 내가 나를 껴안을 때 타인의 불완전함도 껴안을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타인에게서만 찾는다.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길 바라고 누군가 나를 채워주길 원한다. 그러나 칼융 명언은 이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준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사랑도 충분하지 않다. 자기 사랑은 삶의 태도를 바꾼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선택이 달라진다. 그는 자신을 해치는 관계에 머물지 않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습관을 반복하지 않는다. 삶의 방향을 건강하게 바꾸는 힘이 바로 자기 사랑이다. 칼융 명언은 사랑을 개인적 관계를 넘어 존재 전체의 철학으로 끌어올린다. 사랑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삶의 방식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순간 삶 전체가 달라진다. 자기 사랑은 일상에서 드러난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돌보는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 자기 사랑을 이룬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점점 확장된다. 처음에는 내 안에서 시작되지만 곧 관계로 흘러가고 더 나아가 세상 전체로 퍼져나간다. 자기 사랑은 결국 인간 존재와 세상과의 연결로 이어진다. 칼융 명언이 오늘날까지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를 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말했다. 사랑은 내 안에서 시작되며 그 사랑 없이는 세상과의 연결도 불가능하다고.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부정 속에 흔들리는 삶인가? 이 질문의 대답이 당신의 관계를 결정하고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자기 사랑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결핍을 느낀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불안하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작은 순간에도 충만을 느낀다. 칼융 명언은 이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언제나 흔들린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은 자유롭고 순수해진다. 자기 사랑은 결국 해방이다.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고 조건부 인정에서 해방되며 무의식 속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그 해방 속에서 진짜 사랑이 자란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사랑은 결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된다. 칼융 명언은 이 진실을 잊지 말라고 말한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만 세상은 진짜로 연결된다. 자기 사랑은 또한 책임이다. 나는 나의 삶에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길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책임. 그 책임이 있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당신은 이제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 자기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부정을 반복할 것인가? 그 선택이 관계를 바꾸고 삶의 모든 결과를 바꿀 것이다. 칼융 명언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사랑은 완벽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사랑은 불완전함을 끌어안을 때 시작된다. 자기 사랑은 그 불완전함을 존중하는 힘이다. 그 힘이 있을 때만 타인과의 사랑도 진실해진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는 실패해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버림받아도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늘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을 조건 없이 흘려보낸다. 이것이 칼융 명언의 마지막 울림이다.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한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랑은 결코 진실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존중할 때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만약 지금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불씨가 된다. 그리고 그 불씨는 언젠가 큰 빛으로 자라날 것이다. 오늘 이 진실이 당신 안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의 감정을 댓글로 나누어 달라.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